성행명론 마지막 편. 인간의 정신은 영혼과 자아로 구조되었다. 영혼은 선천적, 불변적, 진선, 미며, 자아는 후천적, 가변적, 진선미다.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동물들처럼 생식성 하나로만 점철된 것이 아니라 생식성, 충동성, 성애성, 이렇게 4차원성으로 구조되었다. 그 각각은 시차를 두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었으며 우열이나 선악으로 가름할 수 없는 천부적 등가성이다. 인간의 완전한 사랑은 영혼의 동동률 사코토데, 자아의 동질성 사코토데를 공유한 대상과 이 4대 성성을 순조롭게 교류해야 완성된다. 그런데 그 전세기 후반부터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등의 성지향성과 성혁명의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자. 호모섹슈얼리티의 정체성은 에로스이다. 동성애는 자아의 동질성을 사코토대로 공유한 대상 간에 순조롭게 빚어진다. 영혼의 동동률을 공유한다면 그 동성애는 한층 견고해지겠지만 그러나 필수 불가결은 아니다. 자아의 사코토대 공유 없는 동성애는 동성애가 아니라 same sex act이며 숨기는 에로스가 아닌 역기능으로 사실상 포르노이다. 일반적으로 그 모두를 호모섹수얼로 통칭한다. 에로티시즘은 대상이 꼭 이성일 필요는 없다. 동성애 이외의 에로스 지향성 동체는 다양하다. 양성애, 무성애, 범성애 등 양장은 해정과 쾌락을 추구하는 육체적 상대주의 패턴이기에 이성이든 동성이든 그보다는 성적 지향성의 동일성이 관건이다. 그러니까 완성도 갖춘 성애성을 향유하자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으니 자아의 동일성 사코토대 공유이다. 그건 일반적 사회적 생각이나 목표, 가치관 등이 유사할수록 커플의 친밀도도 상승한다. 공유 비율이 4쿼터에 못 미치거나 절반 이하로 밑도는 무등가성 호모섹수얼이라면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아의 지배적 공유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대상에 행하는 성행위는 사도마조키즘 등과 다를 바 없는
포르노이다. 동성애에서 충동욕이나 성애욕의 충족도는 생식욕에서보다 비교적 높을 수 있으나 자웅이라는 기본 전제와 생식 능력 부재로 사랑의 완성으로 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아로나스피아는 대상과 영혼의 동동률 사코토대와 자아의 동일성을 사코토대로 공유하고 아울러 4대 성성을 순조롭게 행유해야 빚어진다. 동성애는 4대 성성 중 생식성은 아예 성립 불가이기에 아로나스피아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성애욕도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된 인간의 4대 성성의 기본 축인 만큼 동성애 나름의 존재 가치와 당위성은 우열이나 선악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여타 성성들과 같아. 동성애는 본질론적 동성애와 사회 구성론적 동성애로 양분된다. 본질론적 동성애 속성자는 성적 지향성으로 향하고 사회구성론적 동성애 속성자는 연애 지향성으로 향한다. 본질론적 동성애의 정체성은 섹스 성향의 동성간으로 자아의 동질성의 사코토대 공유가 전제되지 않으며 사회구성론적 동성애의 정체성은 젠더적 성향의 동성애로 자아의 동질성의 사코토대 공유가 전제되어야 성립된다. 그 본질론적 동성애 속성자들은 배설이나 쾌락이 목적이었지만 사랑도 발견하게 되고 사회구성론적 동성애 속성자들은 온종으로 동성을 선택했지만 그에서 포르노나 에로스를 발견하는 순서를 받는다. 본질론적 동성애자들은 랭보와 베를렌, 버트런 러셀과 위트겐슈타인, 링컨과 덱슨 등이 있고 사회구성론적 동성애 속성자로는 오스카 와일드와 알프레드 더글라스 등이 있다. 동성애와 애널 섹스를 결부시키는 것은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여전히 정근대적 관점으로 보는 편견이다. 천성적으로 별을 사랑하고 개와 고양이를, 인형을, 들장미를, 슈베르트를 좋아하는 것과 같이 동성을 좋아하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여전히 미명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들 있는 격이다. 애널 섹스에 앞서 특정 동성애의 성립 과정의 합리성을 헤아리는 것이 순리다. 동성애는 혼인제도가 정립된 인간의 문명에 촉발행해지는 패턴이기에 원시시대의 나눈 난교가 아니라 프리섹스이다. 나눈 난교는 원시시대에 생성된 성행위이지만 동성애는 이성적 감성을 지닌 문명인들의 4대 성성에서 발현되는 성적 패턴이다.
그러기에 사회 구성론적 동성애든 문제론적 동성애든 모두 프리섹스에 포함된다. 성소수자 민권회복운동의 상징인 스톤홀 항쟁은 두 번째 천년이 되므로 가던 1969년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동성애자들 아지트인 스톤홀 인 바에서 경찰이 동성애자 과잉 제압으로 촉발했다. 이 항쟁은 동성애자들을 야만의 운명에서 문명사회의 구성원으로 체인지업시키는 역사적 사건이다. 스톤홀 항쟁 이전의 미국 동성애와 반전 자유를 상징하던 히피즘은 탄압으로 얼룩진 지옥의 역사였다. 그 50년대 미국은 히피들과 동성애자를 도시를 오염시키는 성도착자로 누명씌워 빨갱이와 같은 반동 세력으로 취급했다. 좌파 제거에 광분한 극우파 메카시 상원의원은 소위 빨갱이 밟은 세원의 선봉장으로 나선다. 이 메카시즘 광풍으로 연방수사국과 주경찰이 작성한 동성애자 리스트를 근거해 동성애자들의 1,700개의 취업 신청은 거부되었고 4,380명이 군에서 해임되었으며 420명은 공직에서 해임당했다. 대학에서는 동성애자로 의심되는 학생과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 등 관련자들을 모두 내쫓았다. 메카시즘에 편성해 1952년 미국 정신과 협회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회에 동성애를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등재했다. 62년 동성애에 관한 대규모 연구는 동성애를 부모와 자식 간 정신적 충격에서 야기된 대이성 증오감에서 비롯된 정신장애라고 정의한다. 이후 동성애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회에 1973년까지 정신질환으로 기록되는 수모를 겪는다. 다른 관점도 없지 않지만 동성애도 성혁명의 현실적 실천 방법인 섹슈얼 리버럴리즘의 실현이다. 관습이나 도덕, 종교 등의 성적 억압으로부터 인간의 성 본능을 되찾는 실천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신의 공유 여부를 무시한 일방적 이기적 동성간은 성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원시시대의 나눈 난교의 다름 아니다. 마스터베이션의 실체.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생식성, 충동성, 성애성 등 4차원성으로 구조되었다. 마스터베이션도 인간의 4대 성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셀프 충동력의 결정판이다. 생식욕, 성애욕의 실현은 같은 영역을 지닌 대상이 전제되나 충동욕은 대상의 유무와 무관한 성욕이다. 마스터베이션은 대상의 유무와 무관한 성행위이기에 배설에 한정된다. 인간의 충동욕 해소를 향한 본질과 패턴은 선악, 모럴, 규범 등을 떠나 다양하다.
최근 세계적으로 섹스돌 관련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섹스돌 등의 기구들도 자유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캐나다의 킹키스톨스라는 기업은 토론토의 섹스러브 스토어를 열어 성황리에 운영 중이며 여세를 몰아 카나다 전역과 세계로 사업 확장을 꾀한다고 한다. 일본의 한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미혼 여성들 중 성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이 44%, 같은 여건의 미혼 남성이 42%나 된다고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데이트할 시간이나 경제적 여력이 없어 섹스 로봇 등의 대체물을 이용해 성형을 해서 한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소비자들의 주문을 받아 죽은 부인의 모형을 딴 섹스도를 만들어준다고 한다. 망자의 사진이나 주변인의 녹취를 증거해 가슴이나 샷, 머리카락이나 페디큐어 등의 특징을 실리콘 등으로 최대한 살려 관능미 넘치는 생물로 재탄생시키는데 가격은 개당 500에서 1천만 원대로 비싼 편인데 주문이 밀릴 정도라고 한다. 최근 이 땅에서도 섹스 문제가 일파만파이다. 1919년 대법원이 개인의 사적이 의문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이유로 인형 성인용품 리얼돌의 국내 수입을 허용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세계적으로도 일부 종교국가나 이슬람 국가를 제외한 후진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리얼돌이 성기구의 일종일 뿐이라는 관점으로 수입을 허용한다. 마스터베이션은 현재 원숭이류, 유인원, 여타 동물들에서 보듯이 성적 쾌락을 목표한 신체적 동작이나 사정행위가 전혀 없으며 오직 인간만이 행하는 인간의 전유물이다. 곧 문명화 과정에서 성예성 인간들이 배설과 쾌락을 위해 만들어낸 불섹스이다. 간통은 풀섹스일까? 문명국들의 무수한 셀럽들과 많은 사람들의 배우자 외적인 연인과의 사랑과 섹스, 즉 간통을 행한다. 찰스 학대자의 무시와 외도가 중첩되자 다이애나 학대자비는 영국 국무원들 신부임에도 이집트 배우 도니 알파예드와 혼의 정사에 이어 결혼까지 하려다가 파리에서 의무인의 죽음을 당하고 마는데 이 간통은 간통인데도 애절한 파토스를 자아낸다. 프랑스 여러 소설가 여러 상들은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가부장적 독성과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또 애도까지 자행하자 인내는 바닥을 드러내
맞불에 나선다. 이 하한설인 맞불은 메르메와 미스를 섭렵하고 소팽과 망소를 제압한 뒤 급기야 트리스탄과는 레즈베리즘까지 질주한다. 이 위대한 여류 소설가의 하한설인 맞불은 평생 약 2천여 명의 걸출한 야수들의 진을 뺀 뒤에야 잠잠해진다. 피카소는 간통이나 불륜, 다다이즘의 용병들 같은 일회용들을 큐비즘의 훌륭한 마티르로 전용했다. 청색 시대에는 페르낭도 올리비에의 프로시안 블루 사틀 캔버스에 전이했고, 장밋빛 시대에는 마르테레시 발터의 퍼플레드 등떨미를 날림 조소제로 썼다. 종래 물경 700여 명의 다채로운 반모들을 입방체의 관능병으로 조립했고, 그 눈부신 간통들을 바탕에 불멸의 이업인 현대미술을 낳는다. 이 많은 고금 개인 주체들의 리비도 난사 행위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다채로운 인간 성성의 상호 이해를 바탕한 성적 결정권, 행복 추구권의 정당한 행사이며 성숙한 사회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이다. 간통은 나누 난교와는 차이가 있다. 나누는 혼인 제도가 없었고 성의 사회 문화적 생물학적 가치관이나 철학이 없던 원시 시대의 유교 지상주의 통정이고, 간통은 문명기의 혼인 제도가 정립된 이후 4대 성정을 지닌 문명인들의 영역을 기반한 성행위들이다. 그 성적 행위의 선악이나 우열을 떠나 원시대에 생성된 것은 나눈 난교이고, 문명기에 생성된 것은 프리섹스라고 했는데, 간통은 인류 문명기의 영육을 근간한 연애요 성행위이기에 프리섹스이다. 그 정신의 교감 없는 육체적 성행위는 나눈 난교이고, 영육 모두 기반한 성행위는 프리섹스이다. 수가는 신의 일도 아니고 동물들의 일도 아닌 오직 인간의 문제이다. 그러나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등에 나오는 신들의 온갖 성적 파행과 수갈 행위는 인간의 대리 배설일 뿐이다. 신을 만든 것이 인간인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니? 인간의 수갈 행위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동물들을 신이나 신의 화신으로 믿으면서 각종 짐승들을 우상 또는 영혼의 주인으로 만들어 숭배하는가 하면, 또 그들과 직접 성행위도 했다. 사마의 무슬림들은 낙타와 교접한 자만이 메카순례에서 신의 입례를 입는다 라는 무언의 계율을 지니고 있다. 페르시아, 인도, 아라비아 등에서는 사슴이나 낙타, 원숭이 등과 갖는 성행위를 회화나 조각 등으로 남긴 자취들이 다수 발견된다. 이들 사례들은 야만성이 빚어낸 일종의 종교의식이나 미혹에 체면된 인간과 동물의 총체적
난교로 파악된다. 근데 현대에 들어서도 남미 아마존 부족들이 애완견을 전용 바이브레이터로 사용하는 사례를 찾아냈고, 살아있는 생선의 아가리를 이용하는 동남아 어부들도 있었다. 그 밖에 돼지나 말 등의 성감대를 이용한 원시적 수관들이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네크로필리아는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이 만든 범죄 심리학 용어로 시신 성애자를 지칭한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시간 사례들을 보면 이글루에 사는 빅토리아반 북부의 에스키모들은 아내나 남편이 죽으면 날이 풀릴 때까지 장기간 빙하성에 감회장하는데, 그 상태가 생시나 흡사해 못다한 정보를 나누는데 하등 지장이 없다고 하며, 심지어 동일 목적으로 수년간 매장을 의도적으로 연기했다고 한다. 페루의 가파른 벼랑에 엘콘도르의 먹잇감으로 놓아둔 주검들도 얼음에 묻히거나 건조해지면 미라로 남는데, 이는 험준한 안데스 산맥을 넘나드는 아마존 인디언들의 매춘굴 구실을 했다고 한다. 알프스의 양치기들 또한 배우자와 생이별을 하면 못내 그리워하다가 몽블랑 빙하에 몰래 묻어두고는 수시로 와서 그 생생한 육신을 더듬곤 했으며, 시베리아에도 유사한 시간 행위들이 있었다. 또 사하라 내륙의 베르베르족 일단은 아내가 사명하면 사막에 토요를 지어 무화과 가지나 악마의 발톱 같은 꽃돔의 죽음을 눕히고, 남편도 같이 원하는 만큼 동거할 수 있었다고 한다. 참 기이하면서도 일견 성스러운 성행위이다. 프리섹스는 4대 성성을 지닌 문명인들을 정의한 호모사피엔스의 혼외정사를 가리킨다. 일부 일처자의 이혼자든 미혼자든 그들의 동성애, 포르노, 에로스, LGBTQ 등에 속한다. 이 카테고리들은 선악이나 우열로 가름할 대상이 아니라 문명적 영역을 기반해 생성된 문명의 섹슈얼리티에 포함되며, 곧 프리섹스는 문명성을 기반한 성행위들이다. 반면에 원시인들의 성행위는 현대적 의미의 혼인제도의 프리섹스가 아니라 일부 다처나 일처다부제, 다처다부 또는 불특정 대상과의 육체적 결합이 난무한 나는 난교였다. 곧 강간이나 성폭력, 성추행, 비가학성 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결국 수관이나 시간은 프리섹스가 아니라 육체에 국한된 동물적 성행위들이다. 이 21세기 성혁명의 운명은 생물학적, 인문, 사회학적,
성행위적 과학화에서 속성의 전환점을 맞는다. 성과학은 성과, 유성 생식의 기원 및 진화 과정, 성의 생물학적 실체의 조건에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성교 및 임신, 분만, 성적 발달의 정신적, 사회적 환경, 또 성을 둘러싼 경쟁, 오르가즘 등 다양한 주제를 생물학, 의학, 심리학, 동물 행동학, 진화 생물학 등 다양한 학술적 이 유기적 이론들을 적용해 파악한다. 중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섹스 그림 한 켠에 나는 인간들에게 그들의 존재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멘트를 써 놓았다. 그런데 동서고급 인류사는 문명, 도덕, 종교를 내세워 인간 존재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것을 금지했다. 성과학의 역사는 종교적 관습적 터부와 정치적 탄압, 사회적 금기 속에서 인간의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고대에도 성에 관한 연구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성행위 과학적 연구는 19세기에 시작되었고 1980년에 에이즈가 출현하면서 성병의 이해와 제어에 대한 성과학 연구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886년 독일의 리하르트 폰 크라프트 에빙은 성적 정신병리에서 동성애, 절편음란증, 사디즘, 마조이즘 등 4가지 성적 일탈 행위를 자세히 다루었다. 또 에빙이 질병으로 지정한 성도착증 들은 현대에도 성과학의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선상에서 탐구된다. 영국의 의사 앨리스는 7권으로 구성된 성심리학 연구를 저술을 했으며 수음과 몽종을 체계적으로 연구했고 여성의 동성애도 다룬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던 프로이드는 많은 임상 관찰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존재를 설정하였고 히스토리 치유 방법으로 정신 분석을 확립해 1900년 역적 구매 해석을 출간했다. 프로이드는 꿈, 착각, 해학 등을 연구하는 심층 심리학과 소아 성욕론을 주창했다. 그는 인간의 인격 구조를 이드, 자, 초자의 3단계로 나누고 초자가 성충동인 리비도를 억압해 잠자의식을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의사 사무엘 티소는 불법한 오나니즘을 관행하면서 이론서의 정액 낭비가 45세 이상의 혈액 손실과 동등하다고 주장해. 자유행위는 코피 출혈부터 정신병까지 만병의 근원이라고 단정한다. 1917년 왓슨은 자신과 특정 여자를 계측장비에 연결해 놓고 성교 도중에 발생하는 생리적 반응을 기록하는 선구적인 연구를 했는데, 그 때문에 그는 외도 혐의로 이혼 법정에서 망신을 당하고 교수직도 잃고 말았다. 1919년 유대인이자 게이였던 힐스펠트는 세계 최초의 서원과학 연구소를 설립해 설문지를 사용 살해 연구 영역을 개척했으나 나치는 1933년 연구소를 폐지하고 물 때웠다. 나치가 집권하고 프로이드와 히르스펠트가 사망하자 1940년대부터 성연구의 주도권은 독일에서 미국으로 바뀐다. 연구 방법도 사례 연구에서 표본 연구 방식으로 전환되는데, 사례 연구는 특정인의 상세한 정보를 기반하는 반면 표본 조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면담, 설문지 조사를 통해 성생활 자료를 수집한다. 사례 연구와 표본 조사 모두 양적 조사 방법이며, 양적 조사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심층 면접 등 질적 조사 방법도 병행한다. 킨제이는 하버드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동물 분류학자이다. 킨제이는 1941년 록펠러 재단이 지원하는 미국 과학연구협의회의 연구기금을 받아 1947년 인디애나 대학에 성조사연구소를 설립한다. 1948년 킨제이는 10여 년 연구 끝에 상학원으로 킨제이 보고서를 출간한다. 미국 전역의 1만 8천 명의 남성들을 면접해 얻은 (1만 2천) 건의 자료를 도표로 정리했으며 혼외정사, 동성애, 자위, 매춘 등에 대한 통계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제시해 놓았다. 이어 1953년 증보판 여성의 성적 해당 행동도 발표했다. 킨제이 보고서는 보수주의적인 미국 사회를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뜨렸고, 종교적 원칙주의의 미국 사회는 성에 관한 언행이나 연구는 그간 금기시하던 주제였다. 더군다나 여성의 오르가즘, 혼전성교, 동성애 자위는 죄악이라는 고정관념이 자리할 때였다. 산부인과 의사인 윌리엄 마스터스는 1954년부터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에서 인간의 성반응을 해부학과 생리학 두 분야로 나누어 연구에 착수한다. 심리학자인 버지니아 존슨은 이 연구의 조수로 참여했으며 틴달 마스터스와 결혼한다. 이들은 1964년 생식생물학재단의 연구기금을 받아 21살에서 89살까지의 남자 312명 그리고 18살에서 78살까지의 여자 382명 등 총 694명에 대해 실제로 성교 또는 수음을 시키면서 연구했다. 마이크로 카메라가 달린 모조 음경을 질 속에 넣어둔 상태에서 여자에게 수음을 시키고 또 오르가즘 순간의 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기록했다. 마스터스와 존슨의 연구 결과를 1966년에 인간의 성반응이라는 책으로 정리한다. 주 내용은 성반응의 주기, 임상실험의 경과, 피체험자의 성생활 등 질량 양면으로 깊고 광범위하며 그 비교 우위 퀄리티로 현재 성과학 교과서에 인용된다. 1955년 존 와니가 생물학적 성으로부터 남성다움 또는 여성다움과 같은 사회적 성을 구분하는 용어로 젠더를 채택한다. 이후 페미니스트들의 젠더 연구는 본궤도에 오른다. 1974년 미국의 진화신경 해부학자인 폴 맥클린은 3분의 가설을 발표했다. 폴에 의하면 3분의는 파충류형 뇌, 변형계, 심피질로 구성되었다. 파충류형 뇌는 약 2억에서 3억 년 전에 발달된 인간의 생존의 기본적인 호흡이나 섭식 같은 일상적 행동의 조종에 관여하는 기능을 한다. 파충류형 뇌를 둘러싼 부분은 아동 포유류의 뇌와 비슷한 변형계인데 시상, 하부, 해마, 뇌와 수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상 하부는 성욕을 일으키며 성호르몬의 분비 조절, 뇌와 수체는 시상 하부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성선 자극 호르몬 을 방출하여 난소나 고환을 자극해 성호르몬을 분비한다. 심피질은 뇌의 90%를 점유하며 인간의 이성을 지배하는 기능을 한다.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두 중추인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은 심피질의 왼쪽 축두 옆에 있다. 브로카 영역은 출력 담당으로 생각을 문법적 문장화 역할을 하고 베르니케 영역은 입력 담당으로 전달된 언어 정보의 해석을 담당한다.
이러한 3분의 가설을 바탕에 양육, 사교활동, 의사소통, 놀이 등이 변형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파악해 성과학과 뇌과학은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임을 밝혀낸다. 실제 실험에서 어미 햄스터의 심피지를 모두 제거해도 그 어미는 계속 새끼들을 돌보지만 변형계에 아주 작은 손상이라도 있게 되면 모성 본능은 순식간에 황폐화되었다. 맥클린의 뇌과학 이론은 미국의 양리학자 마이클 리버비츠에 의해 사랑은 화학물질의 분비 결과라는 주장으로 발전했다. 그는 상대방에게 혼이 빠지는 사랑의 첫 단계에서는 페닐에틸아밀이 변형계를 가득 채우며 남녀가 애착을 느끼는 사랑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엔돌핀이 뇌 안에 흘러 넘친다고 주장했다. 변형계의 신경세포가 PEA에 의해 포화되어 뇌가 자극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홀린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PEA는 신경세포의 정보 교환을 촉진시키는 화학 분자이며 천연 암페타민이다. 암페타민은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이다. 또한 PEA는 스릴을 느낄 때 많이 분비된다. 이 사실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할수록 더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유익하다는 것이다. 남녀가 상대에게 애착을 느낄 때 나타나는 엔도르핀은 몸 안에서 분비되는 몰핀이라는 뜻이다. 엔돌핀은 PEA처럼 뇌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지만 PEA와는 달리 통증을 억제하며 마음을 가라앉힌다. 사랑을 뇌에서 분비하는 화학물질의 작용으로 설명한 리버비츠 박사의 이론은 사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고정관념에 배치되어 논란의 소지는 없지 않으나 과학적 근거를 바탕한 심개념으로는 충분하다. 1992년 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사랑의 해부학에서 구의 3호 열병, 고대 로맨스와 미래의 성 등에 관해서 독자론을 편다. 헬렌은 남녀 간의 섹스와 사랑과 결혼은 인간이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습관화된 짝짓기 성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인간의 행위는 환경적 영향과 유전적 영향의 복합 혼합물이라고 강조했다. 심리학자 보스는
5년에 걸쳐 6대륙의 37개 문화권에 속한 1만여 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인간의 성의식을 연구한 결과를 저서 욕망의 진화에 담았다. 짝짓기의 기원,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지성 등 여자가 원하는 것과 젊음, 시간에 따른 가치 변화와 남녀의 조화 등의 주제를 통해 인간 성심리의 진화론적 견해를 제시한다. 특히 버스는 이 동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여기는 인간들에게 동물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인간의 성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인간 성의 적나라한 실체와 진화의 실상은 혐오를 유발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또 여성이 세계적으로 평균 3년 연상의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연상이 자산, 사회적 지위, 지성 등이 안정과 신뢰를 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여남성은 젊고 몸매와 외모가 뛰어나며 순결과 정절을 지키면서 자신의 후손을 낳을 생식 가치를 소유한 건강한 여자를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남자는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거나 연애 상대에게 비싼 선물을 주거나 결혼 상대에게는 자신의 야망을 말함으로써 여성을 유혹한다고 했다. 또한 남자는 자상한 매너나 관심, 정직성 등을 보여줌으로써 보장된 미래를 제시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고 신체적, 행동적 용감, 허세, 자신감, 과소비 등을 보임으로써 지위와 능력, 재산을 넌지시 고지하는 방법을 동원해 여성을 유혹한다고 했다. 반면에 여성은 애원을 가꾸며 충실성을 과시함으로써 남성을 유혹하는데 눈맞추기, 섹시한 외모, 관능적인 행동들로 연애 상대에게 성적인 시련을 보내기도 하고 또 결혼 상대자에게는 수줍음이나 오만, 무관심 등 애태우기 전략으로 유혹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버스는 오늘날 인류는 옛날의 선조들이 마주쳤던 상황과는 달리 PM, 인신 촉진 약품, 정자은행, 에이즈와 같은 새로운 성적 환경에 처했는데 이런 가운데 진화된 인간성으로 이성을 존중하는 순조로운 영육 간의 조화를 이뤄 연인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짝짓기 전략의 성공 회로라고 결론 짓는다.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인 잘못이 라브는 프랑스 노동부 산하의 건강 에이즈 국의 지원을 받아 1999년부터 2001년 두 번에 걸쳐 프랑스에 거주하는 다양한 직업과 계층 인종을 망라한 140명의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1대1 인터뷰를 진행해 그들의 성생활을 시체를 담은 저서 현대인의 성생활을 발표했다. 라버는 통계조사로는 알 수 없는 정서적 측면의 소중한 성 경험들을 간파하기 위해 양적인 조사가 아닌 질적인 조사를 했다.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 연구의 첫 번째 조사는 99년도에서부터 2000년까지 이루어진 비민층 여성들에 대한 조사였고, 두 번째 조사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프랑스에 거주하는 70명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 연령, 종교, 지역, 정치 성향, 성적 성향 등을 고려하는 광범위한 조사였다. 라버는 조사 대상자들에게 청소년 시절에 언제 성을 알게 되었는지, 첫 경험과 그 전후의 러브스토리, 또 호모섹슈얼인지 바이섹슈얼인지 헤테로섹슈얼인지 언제 어떤 기회에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질의했다. 그녀는 인터뷰 조사를 통해 아이가 있는 유부남을 사랑하는 30살 기업 홍보실 근무 회사원인 K 남성, 에듀케이션 클럽에 드나드는 20살 남자 대학생, 또 이널 섹스를 죄악으로 여기는 60세의 폴란드 출신 가톨릭 교도 여성 등 다양한 인격들의 내밀한 성생활을 밝혀냈다. 라버는 자신이 현대의 프랑스인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들은 비밀의 보관소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서 조사를 통해 현대 프랑스인들은 정상과 비정상을 망라해 다채로운 성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런 여러 각도의 성의 과학적 성과들을 기반해 현대인들은 보다 인간 영육과 유기적인 성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성혁명, 성해방운동은 19세기 빅토리아니즘에 대적한 성해방과 성적 자유주의 항거가 발단이다. 성적 자유주의는 절대왕조의 관습이나
도덕, 종교 등으로 자행된 성적 억압으로부터 인간의 성 본능을 고수하기 위해 성개방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문화적 자유주의의 한 카테고리다. 20세기 들어 68혁명을 기점으로 80년대 초까지 진행된 성혁명운동은 인간의 성적 본능의 전험성을 기반해 자유로운 성적 실현과 성해방 관점의 성적 자유주의 방법으로 등으로 전개되었다. 음, 21세기 접어들면서 성혁명은 성해방, 성적 자유주의, 본능, 카타르시스, 여성, 남성주의 등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 내면의 생물학적, 심리적, 문명적 모토를 지향하며 전인 미답의 성혁명기에 들어섰다. 명분과 물질보다는 정신이 중시되는 가치관의 대전환기를 맞아 성문화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진량 모두 획기적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이는 시대부합적 몸의 진화와 정신의 문명화에 따른 필연적 기결이다. 주체의식이 객관성보다 앞서는 시대에 접어들자 상황은 급변한다. 남녀노소, 사랑, 연애, 성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대 일로다.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던 근대 산업사회의 산업화 시대를 지나 자동화 시스템의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자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대폭 늘어나 본능처럼 그간 자타의적으로 억눌러 왔던 사랑과 연애와 성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낸다. 각종 지적 활동이나 문화, 예술 등 다른 정신문화도 그렇지만 특히 사랑과 성에 대한 관심과 그 실현력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급증했다. 그간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사랑과 성에 대한 규범 도덕 관념은 21세기 초문명 초첨단 시대 정신에 전혀 부응치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나 촉세로 작용한다. 곧 질량 양면으로 성적 욕망만 커졌을 뿐 그 에너지 발생 동기, 활용, 요과 과정은 전무하거나 혼란 상태로 방치되기 일쑤이다. 성욕 충족은 인간의 양대 본능인 식욕의 충족과는 달리 인간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과 섹슈얼리티의 실체, 그리고 성과 불가분의 관계인 사회문화적, 생물학적, 과학적 성 정체성 등을 통찰하면서 접근해야 된다. 이제 무게대로 질주하는 성문화는 갈팡질팡인데 성적 파행과 방치는 성문화의 퇴보에 항전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올바른 진화와 문명화를 왜곡 지연시킬 수도 있는 퇴행적 반동이다. (21세기) 들어 미국 내과 학회지가 발표한 여성문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여성 16명 중 1명 이상이 첫 성경험은
성폭행이었다고 고백한다. 곧 현대에 들어 상당수 여성들이 강간이나 성폭력으로 전 여성을 상실한다는 뜻이다. 대개 넘치는 성욕을 주체치 못하는 남자들의 성적 독단이 주 원인이겠지만 그에 앞서 인간의 다채로운 성의 실체를 각성치 못하거나 도외시에 공창제 등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치 못한 이 시대 문명권 사회와 구성을 모두의 실책이 아닐 수 없다. 미셸 푸코는 인간의 해방은 성의 장치에 달려있다 라고 강조했다. 어떤 식으로 국가, 정치, 사회, 문화 등의 구조에 장치되느냐에 따라 인간은 어둠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그에 속박되기도 한다고 했다. 권력이나 사회가 성을 한낱 아전인수격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는 역행이 아니라 성의 올바른 인식, 역할과 가치관 정립이 올바른 사회의 인간을 구축한다고 푸코는 역설했다. 어느덧 세 번째 천년을 맞았다. 문명화된 만물의 영장답게 인류는 인간 영육의 이성, 덕성, 감성을 아우르면서 새로운 사상과 규범 정체성을 기반한 섹슈얼리티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할 때이다. 음과 양지, 성과 악, 우와 열, 흑백 논리에 침잠된 관습적, 독단적, 퇴보적, 부정적 성문화를 시대정신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기반하는 긍정적 성문화로 전환시킬 시점이다. 온통 부정성으로 전락한 성을 성 본연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되찾아 자리 정립시키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며 올바른 성의 장치다. 인간 정신은 선천적 불변적 정신인 영혼의 진선미와 후천적 가변적 정신인 자아의 진선미 등 양대 축을 기반으로 구조되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동물들처럼 생식성 하나로만 점철된 것이 아니라 생식성, 충동성, 성애성 등 4차원성으로 구조되었다. 그 각각은 시차를 두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었으며 우열이나 선악으로 가름할 수 없는 천부적 등가성이다. 영혼의 동등률 4쿼터대, 자아의 동질성 4쿼터대를 공유한 대상과 4대 성성을 순조롭게 항유하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다. 성애성을 비롯한 4차원적 성성을 지닌 현존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로 정의한다. 현존 인류의 섹스는 현재도 원시시대나 다를 바 없이 자웅간 생식교제만 하는 동물들과는 달리 다양한 의미와 목적을 지닌 섹스를 한다.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 나날이 늘어나는 미혼자와 독신자, 돌싱들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4대 성성의 카타르시스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는 공창제 등의 열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개개의 성결정권 침해라는 유학적 요소를 아는 반인권법인 간통죄 및 관세법 234조에 의한 리얼돌 수입 차단 등등과 유사 규제들을 표지해야 된다. 특히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는 갖가지 성적 파행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 배설의 장을 필히 구비해야 된다. 온갖 불법과 부조리의 온상인 언더그라운드판 성문화를 제도권 내의 업그레이드판으로 체인지업시켜 명실공히 인본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시공을 구축할 때이다. 그것이 자연과 문명인이 어우러진 진정성 갖춘 21세기판 생태 환경이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성애론에서 여타 동물처럼 인간의 생존 목적은 번식이며 자연의 힘은 종족 보존을 위해 존재한다. 사랑은 종을 이어나가기 위한 유전자의 의지다. 동성애는 늙거나 어리거나 병약한 개체가 자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부적절한 성애이다.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와 여자에게만 짝짓기 권리를 한정 부여해야 새로운 인류의 시대가 열린다. 고 주장한다. 또 글로벌 남녀 평등 시대인 지금도 이 땅의 정근대적 가부장제의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는 여성은 남성의 섹스를 포함한 권력을 행사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페니스의 진례 삽입은 남성성의 신성 불가침 영역이다. 라며 시대착오적 남변여비 우를 범한다. 21세기에도 이런 정근대적 1차원 섹슈얼리티에 한정된 성적 사상을 신봉하는 규범과 부류의 대안이 궁금한데 시대착오적이다. 지금은 결혼도 생산도 숙고하는 이성시대이며 설령 결혼한다 해도 자녀 한 명 또는 자녀 없이 사는 커플이 대다수이다. 현존 인류는 동물들처럼 번식을 위해서만 이성을 찾지 않으며 번식도 이해하는 다채로운 성성을 향유할 짝을 소망할 따름이다. 문명사회의 삶과 행복은 시대부합적 이성독성 감성의 앙상블에서 창출된다. 정근대적 1차원으로 점철된 성문화를 이제는 21세기와 현물거래해야 된다. 남자들은 자신들만이 참 인간성을 깨달아 지니고 소유하기에 자기들만은 휴머니스트요 인간이요 인도주의 심판자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남자라는 동물의 실체는 강간범, 구타범, 약탈자, 살인자들이다. 파이어스톤. 현대 과학의 일정 역할도 특기할 만하다. 번식력을 보완하기 위해 시험관학이라는 현대적 시스템을 구축했고 충동욕과 성애욕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기구나 인형 등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번식, 배설, 쾌락, 카타르시스는 인간 원리주의에 반하는 비인간성, 반자연법이다. 21세기 혁명의 핵심은 리프로덕션, 포르노, 에로스, 아롤라스 등 인간 섹슈얼리티의 4차원성의 각성을 기반한 성의 과학과 문명화이다. 아롤라스와 아롤라스 피아는 몸의 진화와 정신의 문명화의 동시대적 등치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21세기판 세포로 신인류의 영육에 자연스레 스며들 것이다. 그것이 21세기 섹슈얼리티와 신인류의 완성이다. 메이킹 필름. 인간 정신은 선천적 불변적 정신인 영혼의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와 후천적 가변적 정신인 자아의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등 양대축을 기반으로 구조되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동물들처럼 생식성 하나로만 점철된 것이 아니라 생식성, 충동성, 성예성 등 4차원성으로 구조되었다. 그 각각은 시차를 두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었으며 우열이나 선악으로 가늠할 수 없는 천부적 등가성이다. 영혼의 동등률 4쿼터대, 자아의 동질성 4쿼터대를 공유한 대상과 4대 성성을 순조롭게 향유하는 사랑을 아로라스피아로 지정한다. 성혁명론 마지막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